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신호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디스크릿한 신호를 가지고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디스크릿한 타임에서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저기서는 이제 디스크릿한 공간, 시간상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매핑인 거죠. 디스크릿한 인풋 시그널 X를 디스크릿한 아웃풋 시그널 Y로 매핑하는 그 무언가 어떤 변환을 다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하고 H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아웃풋이 나오는 이러한 어떤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가 있고 인풋이 들어갔을 때 특정한 H에 정의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의된 변환을 통해서 Y가 나올 때 이 H를 제너럴하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강의에서는 인풋도 아웃풋도 모두 다 디스크릿 타임에서만 한정지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예제들을 뭐 몇 가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이 이야기는 n이 들어가면yn이 그대로 나오니까 아이덴티티인 거죠. 이것은 두 배로 스케일링하는 그리고 여기는 두 배가 아니라 2를 더해주는 거니까 offset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신호가 들어갔을 때 그 신호 값의 스퀘어 시그널을 스퀘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가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시간 축상에서 시프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프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n이 이제 예를 들면 1, 2, 3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x에 2, 4, 6에 해당하는 값들이 쏟아지는 거죠. 예, 그런 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더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그 예제를 볼 수 있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신호가 아니라 시그널이 아니라 시그널로 변화시키는 여기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의 형태로 시스템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함수라는 것은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시스템 중에서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중에서 선형 시스템에 대한 것 선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시스템이 어떻게 어떤 그 범위가 좁아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H가 선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랫부분에 두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그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스케일링, 두 번째 조건은 애디티비티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만약에 H라는 시스템에 여기서는 시스템입니다. X라는 인풋 시그널이 들어가서 Y라는 아웃풋 시그널이 나오는 시스템에 X를 넣는 것이 아니라 알파만큼 스케일링된 알파 X를 넣었습니다. 알파 X를 그러면 어떤 Y 값이 나올 텐데 그 Y가 여기에서 나왔던 Y와 정확하게 그 Y에다가 같은 스케일인 알파만큼이 아웃풋 쪽에도 곱해지는 근데 여기는 그 스케일링을 하는데 인풋 스페이스에서 스케일링이 된 거고 여기는 아웃풋 스페이스에서 스케일링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차원과 Y의 차원이 다르면 그 칼럼 벡터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풋에서 알파만큼 스케일링을 하면 그만큼 아웃풋에서도 알파만큼 스케일링이 되었을 때가 하나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H라는 시스템에 x1을 넣으면 y1이 나오고 x2를 넣으면 y2가 나오는 서로 다른 신호를 넣었으니까 이러한 H에 만약에 저희가 x1 플러스 x2를 넣으면 이제 이게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개의 시그널이. 그러면 또 y라는 어떤 게 나올 텐데 그 y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여기와 여기에 더해진 그러니까 슈퍼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additivity가 그 홀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는 인풋 스페이스에서의 플러스 오퍼레이터고 이쪽 플러스는 아웃풋 스페이스에서 플러스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게만 이렇고 이럴 때 그러니까 x1이 들어갔을 때 y1, x2가 들어갔을 때 y2가 h에 의해서 매핑되는 시스템이 있을 때 x1 플러스 x2를 h에 넣었을 때 y1 플러스 y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는 인풋 스페이스에서 디파인 된 플러스이고 여기는 아웃풋 스페이스에서 디파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엄밀하게 쓰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면 이제 명확해지죠. 이 플러스와 이 플러스는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저희는 시스템이 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그 시스템이 심플해지면서 많은 장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리니어 시스템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리니어 시스템이 아닌 것은 다 넌리니어 시스템이고 비선형이 되는 거고 상당히 저희가 다루기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에 많이 포커스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을 보면 리니어 시스템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제가 여기는 선형대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드리진 않을 거지만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행렬로 표현이 된다는 거 행렬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x, y x 인풋 스페이스에 어떤 x가 있고 그 아웃풋 스페이스에 y가 있으면 선형 변환은 이렇게 행렬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상당히 그 선형 대수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행렬곱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이 리니어 시스템과 같다는 거. 우리가 뭐 여기서는 제가 m이라고 노테이션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h를 뭐 이 행렬로 표현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리니어 시스템은 항상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h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그 행렬곱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너 프로덕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h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결국 행렬이 될 테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n번째의 m인 거죠. 예, 그래서 로가 n이 되고 칼럼이 m이 됩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선형 시스템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을 다룸에 있어서 행렬 연산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리니어 시스템이 같다고 강조를 했고 그거를 그 시각화해서 픽처로 그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행렬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두 번째는 이너 프로덕트의 시퀀스.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이제 우리가 y는 h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도 어떤 그 인풋 공간상이고 y도 인풋 선형 공간상의 그냥 칼럼으로 난 벡터라고 생각하면 행렬곱을 할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이건 y는 h 곱하기 x인데 요 x를 이렇게 두면 지금 예를 들어 x1, x2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칼럼과
이걸 곱하니까 알파 x1 플러스 알파 2 x2 이렇게 선형결합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곱하죠. 그러면서 요 값에 요 알파1이 곱해지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곱해질 거니까 여기에도 알파1이 곱해지고 결국은 이 칼럼에는 전부 다 알파1이 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리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더 여러분들에게 내재하려면 결국은 이미지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그 접근 바라보는 방법은 이너 프로덕트였죠. 그것의 시퀀스. 근데 보시면 여기 값은 이것과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가 여기 오는 것이고 그 다음 시퀀스는 여기 값은 이것과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인 거죠. 이너 프로덕트인데 결국은 이걸 이렇게 행렬 곱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행렬 곱과 이걸 시각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LTI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 하던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것은 타임에 의존하지 않는 고유의 어떤 그 이야기를 시스템에서 표현을 해보면 H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X를 넣었더니 Y가 나왔습니다. 뭐 저희 이제 디스크리트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S만큼 타임 딜레이된 또는 시프트된 신호를 넣으면 같은 시스템에 아웃풋도 그만큼 시프트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를 디스크리트하게 이야기하면 x n-m이라고 하면 y가 또 n-m.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반복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그 결과가 상관없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하는 그 대상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을. 예. 어제, 오늘, 내일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타임 베리언트한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트한 경우에는 인풋에서 신호를 시프트 시켰을 때 아웃풋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양만큼 시프트가 되는 거죠. 시프트가. 자, 그래서 이제 신호를 infinite length와 finite length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시프팅을 시키는 거니까 시프팅을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시프트 인베리언트 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 finite 할 때 시프트 인베리언트 한데 그 인피니트 할 때는 타임 시프트고 파이나이트 할 때는 저희가 서큘러 타임 시프트라고 했죠. 그 차이점. 그렇게 해서 그 파이나이트 한 경우에는 서큘러 타임 시프트에서 인베리언트 한 경우에 타임 인베리언트 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그 타임에 대한 시프트를 디파인 했기 때문에. 자, 개념적으로는 이것이 다입니다. 이 그림이 다인데 시그널 자체가 인피니트 할 수도 있고 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는데 인피니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일반적인 이런 그 타임 호라이즌에서 하는 것이고 파이나이트 한 것은 이런 느낌이었죠. 어떤 그 서큘러 모션에서 시프트니까 여기서 인베리언트 해야지만 자, 그래서 그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LTI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 자주 듣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LTI라는 것은 리니어 하면서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겁니다. 리니어 하면서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 그래서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니어 시스템의 그 장점과 타임 인베리언트,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좀 그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스코프이 줄어드는 거죠. 좀 특정한 그게 이제 LTI까지 왔는데 LTI가 되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항상 신호가 들어갈 때 LTI 시스템에 저희가 다루는 시스템은 다 LTI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H 시스템이라는 것이 H가 LTI라는 것은 리니어 하면서 타임 인베리언트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앞으로 LTI 시스템만 다룰 겁니다.
더 복잡한 것들은 뭐 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겠지만 가장 심플한 경우가 LT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LTI만 해도 충분히 많은 이론들이 있고 LTI로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LTI 시스템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드렸던 이러한 시그널들이 있는데, 리니어한지 타임 인베리언트한지 이렇게 따져보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호들을 한번 연습을 한번 각자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은 리니어하지만 타임 베리언트하다. 뭐 이러한 경우에는 넌리니어하지만 타임 인베리언트하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신호의 길이가 무한히 길 때, infinite length 시그널일 때 그 LTI 시스템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이 시프트 인베리언트 하니까 LTI 시스템인 거죠. 여기까지가 LTI인 거고, 그랬을 때는 H가 이제 행렬이게 되죠. 이제 매트릭스, 이게 아주 스페셜한 스트럭처를 가진다가 최종, 그러면 이제 어떠한 스페셜한 스트럭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H라는 것은 뭐 시스템이고 리니어하면 H라는 행렬을 가질 텐데, 여기에다가 시프트 인베리언트 또는 타임 인베리언트 하면 이 H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피니트 랭스 시그널에서 리니어 시스템인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xn이 들어가서 h에 들어가면 yn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그 h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기는 y1에 해당하는 것이고 y2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yn이겠, 그러니까 n이 전체를 시그널로 볼 수도 있고 특정한 n일 경우에는 이 하나의 값이 될 테고, 그랬을 때 보면 행렬 곱을 예를 들어 n번째면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m이고 이 n번째에 이 전체 m에 관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m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는 거고, 이것은 모든 n에서 다 만족하기 때문에 n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그 x라는 시그널은 무한되기 때문에, 자, 이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 타임 인베리언트 또는 시프트 인베리언트니까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를 라는 것을 이 식에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n 대신 n-q를 넣으면, q를 x에다 넣으면 y에도 그게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타임 인베리언트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식에다가 이걸 넣을 때는 여기에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m이 이제 xn이니까 m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m-q만큼 이렇게 시프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식적으로 뭐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이것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m은 m 플러스 q가 되는 거고, n은 n 플러스 q가 돼서 여기에다가 m에 대해서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이 되는 거고 m'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뭐 이제는 m'과 m'이 사실은 그냥 문자니까 이제 통일을 시키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한번
보면 결국 지금 여기가 이제 프라임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도 변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n으로 어차피 문자니까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q m 플러스 q 그 다음 xm 이렇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LTI 시스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h가 이제 h라는 건 이제 행렬이니까 행렬의 로와 m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q만큼 더해져서 시프트 되는 거죠. 시프트 되었을 때 그 값은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은 이 행렬이라는 것은 리니어에서 왔고 이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시프트 인베리언트 또는 타임 인베리언트 컨디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h를 해보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0,0일 때 h 값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0일 때 마이너스 1, 0일 때 1. 그다음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m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쭉 와 있습니다. 이게 h인데 이걸 만족을 해야 하니 여기에다가 둘 다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하면 00이 되겠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면 00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쪽 값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이 있고 0,1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0이니까 이렇게 해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h라는 것이 대각 이 방향으로 값들이 다 같아야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날 방향으로 엔트리들이 다 같다 이러한 행렬을 토플리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렬의 경우에 이 방향으로의 모든 엘리먼트 값들이 다 같은 것을 토플리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LTI 시스템에 해당하는 표현하는 H 행렬은 토플리스 매트릭스 형태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 값들이 다 같은 거죠. 이 값들이 다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무한히 행렬이 지금 인피니트 랭스이기 때문에 행렬이 무한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엔트리들의 여기가 0번째 칼럼인 거죠. 이 칼럼에 해당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0이 다 그리고 나면 다시 0번째의 로에 리버스 되는 거, 이 방향은 여기가 0이고 그 다음 리버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이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hn,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m이었는데 이게 h의 n-m이랑 같은 거죠. 왜? 이 차이만큼. 왜냐하면 지금 대각으로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엘리먼트 값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로 n이고 칼럼이 m일 때 행렬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방향으로 보면 0, 1, 2,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 방향으로 보면 h가 리버스가 되어서 흐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h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피니트 랭스 시그널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LTI 시스템에 h를 지났을 때 행렬은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텐데 이게 최종적인 거고, 지금 이 모양이 다 같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아니라 다이고널 방향으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값을 예를 들어서 h가 뭐 지금 여기 제로 칼럼의 이 값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나면 이 값이 정해지면 대각으로는 다 값들이 다 같아야 하기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 방향도 마찬가지 이 전체 캐피털 H가 다 정해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H 여기 보면 그 H0 H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H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텐데 이 하나의 칼럼만 정해지면 이 스몰 h가 정해지면 이게 다 되는 것이 이 다 정해지면 또는 이 방향으로의 칼럼만 주어지면 지금 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는 다 값이 같아야 되니 이것은 근데 결국은 마이너스 m인 거죠. 다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스몰 h 여기서는 여기를 말하는 걸 텐데 이것이 주어지면 토폴로지 그 토플리스 매트릭스는 LTI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었을 때 H에 대한 행렬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이 대각 방향으로 다 값들이 같다. 이러면 이것이 타임 시프트에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행렬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인피니트 랭스 시그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렬이 무한히 큰 거죠. 파이나이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로 파이나이트한 랭스 시그널일 때 H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동일한 것을 그 파이나이트 랭스 시그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LTI 시스템에서 H가 어떻게 어떠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 목표이고 일단은 시그널의 길이가 n이라고 캐피털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웃풋은 여기 x가 들어가고 h에서 나오는데 이런 행렬 계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는 눈에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임 인베런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과 인피니트한 경우가 동일한데 차이점은 이렇게 모듈러가 있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파이널 랭스에서 시프트는 서큘러 시프트를 시킬 테니까 이런 모듈러 어리스메틱을 쓸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Q만큼 시프트 시켰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변수를 바꿔서 계산을 해서 쭉쭉쭉 나가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야 돼서 최종적으로는 n, m이 hm 플러스 q, m 플러스 q인데 그냥이 아니라 모듈러로 같은 거죠. 자, 요것이 h의 특징이고 어떠할 경우에 신호가 파이나이트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그 h에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식이 만족한 이 h는 그 큰 행렬의 엘리먼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엘리먼트들이 이 엘리먼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나이트 한 경우에는 이제 딱 쉐입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가 n이고 이제 이쪽이 m이라고 했을 때 0,0, 1,0, 2,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이제 0,1, 0,2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는 1,1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지금 보면은 Q만큼 더해서 여기가 1 더하고 1 더하면 여기 같아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는 값이 다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 더하기 1 더하면 이것도 다 값이 같아요. 역시나 대각 그 다이고널한 행렬들의 그 엘리먼트 값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h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 0. 그런데 이것은 모듈러 n이니까 여긴 0이고 n-1과 같은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대각 행렬은 여기와도 값이 같습니다. n-1.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모듈러니까 여기까지 값은 다 같고, 여기에다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을 더하면 n이고 2인데 모듈러니까 여기는 h의 0,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0, 2니까 여기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 같아지는 것들을 다 표현을 하면 지금 이렇게인데 여기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지금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같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다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값은 사실 여기일 텐데 여기가 이제는 finite length이기 때문에 circular shifting을 해서 여기 값이 내려오면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다 값은 값이고 여기서 이제 또 내려오는데 이제 두 개가 남겠죠. 그것은 여기와 여기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ircular wrap around의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은 그 터플리즈 매트릭스가 아니라 서큘런트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모듈러가 있기 때문에 파이나이트한 식에서 모듈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큘러 매트릭스에서의 엘리먼트들은 여기만 알면 그러니까 제로 번째 칼럼인 거죠. 그것이 그냥 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줄은 리버스가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이 대각선으로 다 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 n-m인데 모듈러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 그 차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값이 다 같고 이 값이 다 같은 이렇게 쭉 같은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행렬 H의 엘리먼트 중에 n과 m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피니트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n-m인데 여기에 모듈러 n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건 서큘런트 매트릭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yn은 지금 행렬 곱을 해야 되니까 해서 x m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인피니트한 경우이고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이렇게 모듈러가 있고 결국 m은 n개만 있고 여기는 인피니트개가 있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화된 부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H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TI 시스템인데 그 신호가 finite length일 때는 다이아고날로 다 같고 서큘런트 하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대각선이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여기까지 오면 사실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로 온 거죠. 그 다음 노란색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서큘러트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스몰 h에서 큰 행렬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줄만 알면 사실은 이 한 줄의 스몰 h를 알면 다 이렇게 쭉 값이 같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줄이면 두 번째 줄 다 돌아오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h를 구할 수 있다. 스몰 h만 알면. 그리고 스몰 h에서 그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제로스 칼럼 첫 번째 제로스 칼럼이 되는 것이고 그 인피니트한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값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스몰 h로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해서 쉐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서큘런트한 행렬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주얼라이제이션적으로는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값들이 다 같은데 같을 뿐만 아니라 여기 빨간색을 보면 이렇게 와서 그 다음 값이 이렇게 같은데 여기 갈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서큘런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로 와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